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비온 뒤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작년 12월 말에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폐에 물이 차는 상황이 생겨서 응급실로 내원했던 99세 할머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타비 시술을 잘 받으시고 6일 만에 퇴원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나온 것은 이렇게 99세 초고령 할머니에게 과연 타비 시술이라는 이제 큰 심장 수술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이제 두 분이 같이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이제 따님 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99세 초고령 할머니의 보호자 되는 딸 이영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 옆에는 이제 특별한 손님이 계신데요. 이제 저희 서울 성모병원만의 자랑인 이제 타비 전담 간호사입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타비 전담간호사 권재원입니다. 네, 제가 99세 환자의 타비 시술을 이제 하기 전후로 여러 많은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가장 많이 저에게 이제 나왔던 질문이 99세 할머니 과연 이제 시술해도 되는가? 여명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시술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날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 사회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오랜 세월 같이 했던 가족 그리고 본인 그리고 평상시 환자의 건강 상태, 세약 정도, 인지 기능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족들과 환자가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또 나왔던 이제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 중에 이제 좀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99세 할머니인데 과연 시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시술 너무 어렵지 않을까? 뭐 합병증이 많지 않을까? 아니면 시술하고 나서 너무 쇠약해져서 회복이 아예 안 돼서 더 나쁜 경과를 받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히 강의를 하고 이제 두 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먼저 잠깐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럼 100세 시대 초고령 심장 환자에서 심장 시술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에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제가 입원 환자들입니다. 입원 환자의 평균 연령을 보시면은 모두 다 80세 넘은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분은 이제 90세 넘으신 분이 이제 두 분이나 이제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 아는 이제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총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입니다. 즉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은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그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죠. 그래서 2024년 7월 달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이제 90에서 99세 초고령자도 올해 31만 4천 명이고 2029년이 되면 이제 50만 명이 넘게 됩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연령은 65세가 아니고 대략 72세 정도 되고 혼자 사는 노인도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로 올리자. 근데 제가 볼 때는 75세로 올려도 얼마 안 있어서 이게 85세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된 한국에서는 이 퇴행성 판막 질환 그 중에서도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인데요.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증가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봐도 이제 벌써 1만 명이 넘었는데 2024년 기준으로 치면은 2만 3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타비 시술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80세 이상은 이제 타비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80세 이상인데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80세 넘는 분들한테 시술을 하는 것이 이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90세 이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90세 이상 환자에게서 이제 심장 시술할 때 환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제 태도가 있는데요. 이런 그냥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그냥 자연사 하겠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통증 없이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대부분의 분들의 생각이 나이가 많을수록 시술이 어렵지 않냐, 중환병증이 더 많이 생기지 않냐, 그 다음에 뭐 거동이 불편해진다, 뭐 침대 생활만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경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부분은 아까 처음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상태를 보고 보호자들이 판단해서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몇 년 전에 시술했던 92세 할머니인데요. 이제 할머니는 사실은 이제 치매도 있고 거의 이제 저한테 오기 전까지는 이제 침대 생활만 했는데 폐에 물이 차면서 물이 이뇨제로는 빠지지가 않고 계속 나와서 이제 아드님이 어쩔 수 없이 시술을 해달라고 그래서 시술 후에 환자가 좋아져서 이렇게 휠체어에 앉는 거는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쉽게도 5년인가 6년 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보내준 이제 메시지가 되게 감동해서 여기 적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하게 되면은 자제분들이 가지는 생각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제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70대, 70대, 60대, 70대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오는 분들은 오히려 90세가 넘은 환자에서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오는 환자보다 훨씬 석회화가 많습니다. 시술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90세 넘은 분들한테서 석회가 예상외로 적은데요.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이제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느낀 생각인데 이 병이 시작되는 나이가 좀 더 고령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타비 시술은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풍선으로 이제 병든 판막을 옆으로 제치고 이제 새로운 인공 판막이 위치하게 되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이 방법으로 시술할 때는 천자에서 시술 맞출 때까지 20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데 이것은 이제 전제 조건이 다리 혈관도 괜찮고 이제 판막의 석회도 아주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짧게 이제 소요가 됩니다. 타비 시술 말하기 전에 이제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것은 이제 하루에 이 심장이 15만 번에서 20만 번 이제 수축과 이완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수십 년간 염증이 생기면서 판막이 굳어지게 됩니다. 석회화에 의한 현상인데요. 이렇게 정상 판막에 비해서 굳어지게 되면은 이 좌심실이 대동맥으로 혈액을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쓰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심장 내 압력이 올라가고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이제 심장은 점점점 굳어가는 이러한 양상이 되기 때문에 빨리 여기를 치료해 줘야 이제 정상적인 삶을 이제 영위할 수 있겠습니다. 뭐 모두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80세 넘었는데 가슴 열고 수술을 하겠다는 환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타비 시술은 이제 가슴을 열지 않고 이제 대퇴부 동맥을 통해서 카테터 시스템에 장착된 인공 판막을 이제 올려서 이제 확장하는 시스템인데요.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를 서해부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서해부에 위치한 이제 동맥이 대퇴동맥이고요.
이 대퇴동맥은 계속 따라 올라가면 이제 배꼽 아래에 대동맥이랑 합쳐지면서 쭉 복부 흉부 대동맥, 그 상행 대동맥을 거쳐서 대동맥 판막, 심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로로 보통 이제 시술을 하게 되고요. 제일 처음 이제 과정은 이 대퇴동맥을 천자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천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유도철선이라고 하는 이제 굵은 이제 그렇지만 끝은 가느다란 철선을 이제 좌심실에 이렇게 위치시켜서 이제 판막을 그 철선을 따라서 이제 이동시킨 다음에 이제 펼치게 되면은 이 판막이 열리게, 이제 자기 판막이 옆으로 밀쳐지면서 이제 인공 판막이 이제 설치되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99세 이제 초중증 이제 환자분께서는 사실 2012년도에 이미 한 차례 이제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진단되었고, 이제 이때 이제 가벼운 활동은 가능해서 이제 시술은 거부하다가 이제 2015년도 12월 달에 점점 악화되어서 이제 이때 1차적으로 탑이 시술을 했습니다. 네, 그때 성공적으로 잘 탑이 시술을 됐는데, 이제 9년이 지난 작년 12월 16일 날 호흡곤란이 생겼는데 눕지도 못할 정도로 숨이 차서 이제 근처에 병원 응급실을 갔다가 이제 저희 응급실로 이제 전원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폐에 물이 차 있고, 이제 기존 탑입 판막 안에 이제 그 틀 안에 있는 인공 판막도 이렇게 석회화돼서 잘 안 열리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탑입 시술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 탑입 시술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이분은 기존에 이제 탑입 시술을 받았고 그 안에 또 재협착이 와서 한 번 더 받는 그런 이제 탑인 탑이라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밸브에서 이런 찌끄러기들이 떨어져 나와서 이제 뇌 동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센티넬이라는 장치를 양측 경동맥에 이제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시술이 다 끝났을 때 보니까 이런 그 조그만한 찌끄러기들이 이제 올라가 있어서 하기 굉장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 이제 대퇴동맥을 이렇게 이제 천자하는 과정이고, 심장 안에 줄을 넣은 다음에 이제 판막을 올려서 이제 부드럽게 이제 기존에 들어가 있던 이제 풍선 확장 판막에 병든 판막을 옆으로 제치고 새로운 판막이 이제 거치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게 저희 나라에도 2010년도부터 이제 탑이가 시작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환자가 이런 탑인 탑이를 이제 많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탑이 시술이 잘 되었고, 마지막에 풍선을 해서 좀 더 충분히 확장되도록 이제 하였고요. 저희는 이제 탑이 시술을 2016년 이후로는 이제 전신 마취는 하지 않고 이제 모든 환자한테서 국소 마취로 이제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술 시작할 때 경한 수면제를 줘서 이제 환자가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한 상태에서 시술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양측 두 개의 대퇴동맥과 한 개의 대퇴정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술 방법인데 비해서 저희는 이제 한 개의 대퇴동맥만 이제 사용해서 지혈로 인한 부작용을 이제 줄이고, 시술 직후에는 죄송합니다. 묽어진 혈액을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프로타인 약물을 줘서 지혈기능을 바로 회복시켜서, 이제 고령 환자는 사실 오래 누워 있으면 허리 통증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4시간 정도만 누워 있게 하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이어 패싱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시술을 해서 저희는 이제 그 임시형 박동기를 이제 장착하지 않고 이제 이런 줄 하나로만 이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케이스인데 91세 이제 할머니신데 2005년도에 수술로 이제 대동맥판을 치환술을 받으셨는데 다시 14년 만에 재발을 해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시술을 했었고, 네, 성공적인 시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너무 강의를 이제 길게 했는데요. 다시 그 두 분과 이제
그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99세 사실 쉽게 시술 결정하기 어려웠을 텐데 가족들 간에 어떤 대화들이 있었고 어떻게 결정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연세에 시술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컸는데요. 1차 타비수 시술을 하고 나서 9년을 너무 건강하게 정말 한 번도 감기라든가 몸살로 몸져 누우신 적이 없을 정도로 9년을 너무 잘 보내셨기 때문에 2차 수술 또한 그런 희망을 교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러면은 혹시 제가 시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줬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안심이 되었을까요? 교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저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편하게 어려운 그런 의학적인 용어를 쓰시기보다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용어로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제가 교수님을 10년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항상 웃으셨고 지친 그런 모습은 한 번도 저희한테 보여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그런 말씀이 저희한테는 그런 신뢰를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권지현 선생님, 이번 99세 환자분 시술 전후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었나요? 우선은 이제 이번 환자분이 2015년도에 타비 시술을 받았던 환자분이시라서 이제 그 시술 이후에도 되게 환자분 상태가 좋았고, 근데 이제 그 판막에 다시 이제 경화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응급실, 그러니까 폐부종이나 심막 삼출 때문에 이제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였어요. 근데 이 환자분이 지금 나이가 99세라는 나이를 감안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타비 시술이라는 거를 시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증상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해야 될지 이제 교수님께서 되게 많이 고민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고, 우선 이제 보호자분을 이제 모셔와서 이제 면담을 따로 진행을 하는데 환자분 상태,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2015년도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89세라는 나이에서 시술을 했고, 지금 오랫동안 지금 9년이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보존적 치료만을 하면서 이제 증상 완화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호상이지 않겠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치료를 한다면은 이제 보호자분들의 적극적인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99세라는 나이를 어느 누가 이거를 저희가 이제 보통은 보험급여가, 저희가 타비 시술의 보험급여가 1년 이상의 여명이 있어야지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이 99세의 할머니가 1년 이상을 꼭 살 거다라고 누가 이제 판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희도 보험팀이라든가 아니면 심평원에 이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답변은 임상과의 이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선적으로는 이제 보호자분께서 환자분이 이제 그때 이제 2015년도에 시술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 잘 지내왔고, 일상생활 자체에도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요번 시술을 당연히 받는다면은 1년 이상은 당연히 더 사시지 않겠냐라는 이런 확신이 너무 크셨고, 그래서 시술을 적극적으로 받기를 원하셨고, 이제 교수님도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환자분을 외래 진료 때도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저질환이라든가 이제 노쇠 정도 이런 걸 다 파악을 하시고, 당연히 1년 이상은 살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이제 시술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하기 전에는 당연히 1년 이상이라는 그 기대 여명이 가장 이제 중요한 관건이었고, 시술 후에는 환자분이 다른 여느 80세 환자분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뭐 99세 할머니라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치료를 한다거나 더 보살펴 준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이 일반 환자에 준해서 이제 간호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타비 시술을 받는 환자들을 전담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세요?
우선은 탑의 시술을 받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8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분이시고, 이제 그 환자분을 모시고 오는 이제 보호자분들도 이제 60세 이상의 그런 이제 노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이 그 짧은 5분에서 10분간의 그 진료 시간 이내에 환자분의 질병이며 아니면 시술 과정에 대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탑의 시술 자체가 심장을 이제 치료하는 이런 중대한 시술이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이제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치료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거를 이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타병원과 좀 차별화된 탑의 전담 간호사로서의 역할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처음으로 환자분이 외래에 오셨을 때 그 외래의 짧은 시간을 이제 보완하고자 제가 이제 외래 진료 후에 환자나 보호자분들을 이제 따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의학적인 게 당연히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심장 모형이나 뭐 동영상 강의 아니면 교육 자료 등을 이렇게 제공해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결심을 했다면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입원을 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희 역할이 시작이 되는데요. 입원하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퇴원하기까지의 그런 환자의 신체적인 그런 회복 관리를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이제 입원을 하시면 너무 이제 심장 시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워낙 이제 외래 진료나 이제 시술 때문에 너무 많이 바쁘시니까 환자분들을 자주 못 만나 뵈시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이 더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환자분들을 더 자주 만나 뵈러 병동으로 올라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 환자나 보호자분들의 이제 정서적이나 아니면은 심리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퇴원을 해서 이제 일상생활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그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탑의 시술 자체가 개용 수술보다는 위험도가 좀 떨어질지는 몰라도 잠재적인 합병증이 아예 없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혈관과 관련된 합병증이라든가 출혈, 간염 아니면은 불규칙한 심박수 등과 같은 이런 잠재적인 합병증을 빨리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면 아무래도 예후가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환자분들이 집에서 뭐 식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운동이라든가 뭐 치아 관리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집에서 이제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잠재적인 합병증들에 대해서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서는 이제 저희 역할이 이제 그렇게 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집에 정말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막 다 하고 계셨을 때 잠재적인 합병증과 같은 그런 징후라든가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떤 문의가 있었을 때 그 문의를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를 해라라고 하면은 그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과정까지 이 고령의 환자분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용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그 업무용 핸드폰이 이제 한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바로 다이렉트로 저한테 연락이 오면 그것과 관련된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는 언제 가세요? 일을 다 하시려면. 그래서 집에를 가지를 못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부터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그 고령 환자에게도 시행되는 시술이니 탑의는 비교적 안전한 시술인데 탑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도 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탑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실 그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주 드문 경우인데요. 그 이제 기존 판막의 크기가 있거든요. 가장 큰 게 34mm인데 이것보다 그 환자의 판막 그 윤이 더 크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가능한 경우까지는 아닌데 대퇴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애과 동맥이나 혹은 심지어는 이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경동맥으로 시술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경동맥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게 잘 안 되면은 이제 가슴을 살짝 열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불가능한 경우는 아까 처음 말한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사실 80세 이상이면 초고령이시잖아요. 이제 네. 고령 환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무엇인가요?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걱정하시던가요? 우선 고령 환자분들의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 게 고령 환자분이다 하더라도 이게 시술에 되게 적극적인 환자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술에 소극적인 환자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분류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술에 적극적인 환자분들은 본인이 워낙에 일상 활동 자체가 너무 이제 범위가 크고 생활 영역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활동이 많으니까 이런 병의 질환이 이완이 됐을 때는 그 증상을 즉시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빨리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술을 하면서 걱정이 거의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술을 계속 이제 미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루시다가 정말 이제 중대한 합병증이 뭐 늑막 삼출이라든가 아니면 폐부종, 뭐 심방세동 이런 그런 안 좋은 합병증들을 가지고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는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될 경우인데 당연히 이제 시술이 더 수술보다는 위험도가 좀 떨어지니까 이제 시술을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적극적으로 시술에 임하시는 분들은 진짜 전혀 걱정 없이 바로 날짜를 잡고서 이제 집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소극적인 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일상생활을 좀 제한적인 분들이 있어요. 뭐 고관절이 좀 좋지 않다거나 거동이 뭐 좋지 않다거나 그래서 일상생활 자체가 집안에서만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활동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증상을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늙었으니까 당연히 숨찬 거는 당연한 거고 나머지는 나는 증상은 없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증상이 없는데 왜 이런 위험한 시술을 내가 왜 해? 그러면서 막 치료를 거부하시고 이제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기댈 수밖에 없는데 자식들에게 나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이제 치료를 아예 거부하시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소극적인 환자분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근데 소극적인 환자분이나 적극적인 환자분들이나 두 분 다 그러니까 그 부류의 환자분 다 조금 시술 직전에는 시술과 관련된 불안감이라는 거를 조금 걱정스러워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냐면 사실 이제 교수님이나 제가 시술 직전에 그 시술실 앞에서 환자나 보호자를 위해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시술이 잘 되길 마음을 다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도가 끝날 때쯤 환자분이 눈을 이제 시술실 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눈을 못 뜨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 아니면은 뭐 기도가 이제 끝날 때 저희가 아멘 그러면은 아멘을 크게 외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추후에 좀 이제 여쭤보니까 전신 마취가 아니라 수면 마취인데도 내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뭐 뇌졸중이나 이런 중대한 합병증으로 내가 이 시술을 받고 나면 내가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불안감이 초조함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보면서 아무리 고령이지만 아무리 초고령 환자분이시지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좀 많이 강하시구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보호자분들이랑 좀 더 많이 함께 있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중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따님한테 해당하는 질문인 것 같아서 초고령 환자분들께서 시술을 하시면 보통 몇 년 정도 더 사실 수 있으신가요? 유의미하게 수명이 증가하거나 생활이 더 개선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태어나시고 나서 뭐 인상적인 회복 과정이 있었던가요? 혹시? 회복 과정도 너무나 짧게 집에서 딱 이틀 쉬셨어요. 쉬시고 바로
주간보호센터 가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식욕도 시술 전보다 훨씬 좋아지셔갖고 너무 잘 드시면서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아, 예. 혹시 그 보호자분께서 보내주신 네. 그 어머님 이제 네, 그 네, 네.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제 하시는 게 있어서 이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네네. 목소리가 나오면 더 좋을 네, 것 목소리 나오는데요. 네. 저쪽에 거기를 그 위에 스피커를 눌러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아니요, 예. 저 끝에 아, 저 구석 코너에. 예,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지금 네네. 목소리는 목소리가 안 잘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까지 다 됐는데. 예, 예, 아쉽게도 목소리는 안 나오시는데 굉장히 제가 들었을 때 목소리가 아주 크셨습니다. 그리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네. 네, 네. 거기서 그 센터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예.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라든가 뭐, 아, 예, 뭐 운동이라든가 다 하고 그러고 굉장히 재밌어 하세요. 사시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용인 여주에. 여주. 네. 거긴 주간보호센터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즐겁게 잘하세요. 운동도 많이 시켜드리고. 네네. 그 혹시 권지현 선생님 그 탑이 시술 후에 환자들 퇴원하기까지 어떤 게 관리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병원이랑은 정말 차별화된 탑이 전담 간호사로서의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시술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술 직전에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환자분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이제 직전에 기도를 드리고 같이 그 환자분을 모시고 들어와서 이제 시술에 임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탑이 시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카테타 안에 그 판막을 삽입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밸브 마운트라고 하는데 우선은 타병원에서는 그 밸브 마운트의 역할을 의료 업체 직원분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인 제가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말 이게 환자분한테 잘 장착이 되는 마음의 기원을 담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시술을 계속 같이 이제 보면서 환자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같이 이제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판막이 이제 장착이 된 시점에는 판막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환자 상태에 대해서 이제 심장 초음파를 보면서 환자 상태를 괜찮은지 보고 그다음에 시술 후에 이제 중환자실 가면서까지 이제 판막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심장 초음파를 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죠. 시술 후에는 대퇴동맥에 들어가는 그 카테타가 14프렌치에서 한 16프렌치 한 6에서 7mm 되는 그 두꺼운 카테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테타 자체가 이제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제 혈관에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혈관에 합병증이 생기는 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소독도 해드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환자분들의 회복을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술 마지막 단계에서는 프로타민이라는 그런 주사 제제, 지혈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혈제를 사용한 환자에 한해서는 시술 후 4시간에서는 이제 조금 반자위, 30도의 반자위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을 더 빨리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걸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 내에서는 걷기가 많이 어려우시고, 그 다음날 회복이 좋아지셔서 병동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그 환자분들이 보호자랑 동반해서 꼭 걸으시라고 더 격려를 하고 있고, 만약에 회진을 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잘 못 걸었거나 아니면 걷기를 막 거부한다거나 막 힘들다고 기력이 없다고 막 안 한다고 하면은 교수님이 그 환자분을 아예 이렇게 끌고 이렇게 일어나셔갖고 걸을 수 있도록 더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 불규칙적인 심박수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사실상 중환자실에서는 24시간 동안 이제 옆에서 간호사가 계속 그거를 모니터링 하지만 병동에 올라가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동에서 텔레 모니터라고 해서 이제 심전도를 조금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병동 간호사들이 그거를 조금 담당을 하고 있고, 만약 이상 소견이 있으면 바로 교수님한테 보고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너무 혼자서만 말씀하시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어나시고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일상에 이제 다시 복귀하셔야 되는데 이때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야 될까요? 우선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환자분들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증상이 진짜 호전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시다가 일상생활을 하시면 활동량이 더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낙상을 하는 케이스가 조금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이 되지 않도록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걸으실 때 그때 낙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낙상이 자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침대 옆에는 좀 난간을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난간 설치를 꼭 좀 하셔라라고 이제 격려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운동인데요. 심장의 근력을 막 이렇게 더 좋아지게 하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 운동을 점차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라고 하고,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에는 좀 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숨이 찬 증상이 약간 발생이 되면은 좀 쉬었다 좀 진행을 하시라고 이제 격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열량을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탑이 시술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식욕이 감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당뇨나 그런 특정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분들은 드시고 싶으신 거 진짜 마음껏 좀 드실 수 있게끔 해드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아무래도 가족분들의 그런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치아 관리인데요. 치아에 이제 충치 치료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런 세균들이 이제 간염의 소스가 될 수 있고, 그 간염원들로 인해서 이제 심내막염에 걸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치아 관리할 때 치과 치료를 받을 때는 꼭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 평소에는 이제 물치실로 조금 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대퇴 부위가 아무래도 가장 두꺼운 카테터를 넣어서 이제 저희가 시술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태어날 때까지는 다 지혈이 된 걸 저희가 확인은 하지만 이게 이제 다시 재출혈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2주 이내에는 이제 복압이 상승되는, 그러니까 대변을 볼 때 막 끙 하고 이렇게 힘을 주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다시 이렇게 봉합 부위가 터지거나 이래서 재출혈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제한을 두시고, 그리고 이제 좀 카테터 삽입 부위는 매일매일 이제 좀 소독을 다 낫기 전까지는 소독을 해 주시라. 아무래도 이제 간염적인 징후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빨리 이제 병원으로 오셔라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판막을 삽입을 하면은 이게 혈전이 그 판막에 다시 이렇게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고자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이제 복용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출혈 위험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관계 출혈, 그러니까 뇌출혈인 그런 증상이라든가 뭐 빨간색 소변 아니면은 검정색 대변, 빨간색 대변 아니면은 뭐 코피가 지속적으로 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울컥울컥 뭐 가래에서 막 피가 섞여서 나온다거나 이럴 때는 즉시 이제 병원으로 좀 진료를 보러 오셔라라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담 간호사와 이제 타비를 받은 환자 보호자가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한라인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호자분 따님께서는 활용을 좀 해보셨나요? 이 전담 한 라인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한테는 이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굉장한 큰 그런 보험 같은 그런 시스템이라서 마음적으로 굉장히 안심이 되고 너무 좋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너무 회복이 빠르셔가지고 아직 이용은 못. 네, 아직 이용은 네. 못 해봤어요. 네. 이용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혹시 권 선생님은 혹시 어떤 문의가 많은가요? 우선은 이제 가장 많은 문의는 아무래도 이제 항혈전 약
복용을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가 잘 끝나고 여명이 이제 더 많이 길어지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시경도 받아야 되고 치과 치료도 해야 되고 뭐 수술이나 시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 항혈전제와 관련된 이제 중단 문의가 이제 가장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잠재적인 그런 합병증의 징후를 보였을 때 내가 빨리 진료를 봐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담의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업무 시간대에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라 그 외 시간에는 이제 응급한 상황과 관련된 그런 징후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 응급적인 상황에서는 바로 응급실로 가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다음날 이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교수님과 상의를 하고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따님께서는 혹시 어머니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혹시 가족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은? 네.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가슴이 너무 편해서 좋다고 앞으로 10년은 더 살 수 있을까 그러셨어요. 혹시 그럼 같은 이제 상황을 겪고 있을지 네. 모르는 이제 다른 보호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살 만큼 사셨으니까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주저하지 말고 나이에 상관하지 말고 장기육 교수님과 찾아서 상담하는 걸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전담감사 시스템은 이제 저희 서울 성모에만 있는 시스템인가요?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께 너무 좋네요. 그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병원도 전담감사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권전 선생님이 최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권전 선생님도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제 나이 드신 이제 고령 환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본 경험이 있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우선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소극적인 환자분이었는데요. 시술에 그분은 이제 89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타병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타병원에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거를 진단을 받고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이제 장기혁 교수님을 만났다라면 바로 저를 만나고 바로 이제 시술과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제 입원을 하셨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때는 이제 그 심장 초음파 교수님을 먼저 진료를 보셨던 거였고 환자분은 이제 맨 처음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진단 받았을 때는 조금 증상이 있어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이제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증상이 이제 자기는 못 느낀다 그러면서 이제 시술을 조금 지연을 시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워낙에 VMX라고 해서 심실에서 대동맥 쪽으로 이제 나가는 그 속도를 말씀드리는데 3m 이상이면은 3m/s 이상이면은 꼭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될 경우인데도 이분은 5.6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술을 미루니까 이제 심장 초음파 교수님이 아무래도 이제 너무 이제 그 환자가 이제 걱정스러운 나머지 이제 장기혁 교수님한테 이런 환자분이 있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분한테 이제 제가 이제 전화로 이제 면담이 들어갔는데 환자나 보호자나 가족들이 근데 이렇게 시술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면 나는 안 하고 싶다고 차라리 그냥 이 상태에서 나는 살래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워낙에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거는 예방은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증상이 이제 발현이 됐다 하면은 2년 이내에 사망률이 50%가 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케이스가 생기면은 저도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들한테 탑이 시술이 어떤 거고 환자분 상태가 지금은 진짜 어떤 상태인지를 더 정확하게 이제 면담이 이루어지는데 다들 너무 걱정스러운 나머지 뭐 하루는 뭐 부인이 뭐 30분 넘게 면담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따님이 그 다음 날에는 뭐 사위분이 그러면서 계속 이제 면담을 며칠 동안을 장작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난 서울성모병원의 장기 교수님 의료진을 믿겠다라면서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당연히 시술도 너무나 잘 됐고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빨리 할 걸 그랬다라고 이렇게 조금 아쉬움을 또 남기긴
있긴 하는데 그분들이 또 하신 말씀이 가장 또 좋은 그 멘트가 내가 그때 증상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게 증상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은 산에도 막 이렇게 오르고 너무 좋다.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 시술을 받게끔 도와준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기억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지금까지 한 1200명 정도 이제 그 제가 시술을 했는데요. 그 많은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어떤 분이 기억난다 이런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환자들은 그 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이제 다시 재발해서 오신 분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받아서 이제 재발을 해가지고 폐에 물이 찼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수술하신 분들한테 좀 다니고 계셨고, 아니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서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제 찾아오셨던 몇 분의 환자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잘 설명드리고 그게 탑의만 해가지고 딱 환자가 좋아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같이 해줘야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수술로 판막을 넣으셨던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나 고마워했던 게 가슴에 남습니다. 혹시 그 따님께서 어머니께 여기서 직접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네.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버리고 즐겁고 유쾌하게 남은 인생 사시면서 건강은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엄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권지현 선생님도 한번 마지막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좀 말씀하시죠. 우선은 제가 이제 탑의 전담 간호사로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지금 저는 할머니가 없거든요. 안 계시거든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제 저희 할머니를 대신해서 이제 지금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제가 이제 돌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이제 시술 받는 거가 이 환자분들도 아무래도 살고 싶고 시술을 받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시술 받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질 그런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이제 환자분들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이제 시술 자체가 정말 이제 장기욱 교수님은 진짜 너무나도 잘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판막을 어떠한 종류의 판막을 이제 넣는 거를 잘 판단하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욱 교수님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방송할 수가. 그 사실 그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아까 권지현 선생님 얘기해서 참 그 한 가지 감동적인 거는 시술 들어가기 전에 그 시술이 무사히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같이 동참해서 그 권지현 선생님 하는 기도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환자분들이 그 기도에 정말 진심이세요. 이제 그 말은 이렇게 연세가 아무리 많으셔도 조금이라도 더 이제 자제분들하고 이제 지내고 싶고 이제 삶에 이제 조금 이제 평범한 기쁨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같이 같이 가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를 이제 저희가 느꼈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도와 소원을 이제 좀 이루게 할 수 있다는데 조금이나마 이제 저희 보람을 느끼고요. 오늘 사실 그 제가 사회까지 볼 줄은 잘 몰랐었는데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그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했던 얘기들이 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대담은 이제 비욘디 얘기는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네, 그럼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